번째 소식은요, 설을 앞두고 10박 11일의 대장정을 다녀온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이게 8번째 방문이거든요. 이 길이요, 중국 서주부터 중경을 도는 10박 11일의 그 대장정 길입니다. 자, 성주 씨, 장준하 선생 아시죠? 잘 알죠. 예. 이분이 정말 힘든 시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하신 분인데, 뭐, 광복군이셨고,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 제야민주운동가셨고, 뭐, 언론인, 정치가로, 뭐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대학생들이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장준하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구국장정에 오른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벌써 이제 8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준하 선생은 어떤 분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식민지 조국의 아들로 태어나 조국 해방을 위한 광복군으로, 언론인으로, 제야민주운동가로 한평생 뜨겁게 살다간 장준하. 그가 처음 일본군에 의해 학도병으로 징집당한 것은 44년 1월. 중국 서주의 스카다 부대에 배속됐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까지 중국 대륙 6천리를 헤매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조국 해방이었다.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못나가지고 이렇게 후손시키냐. 그래 우리가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이후 임시정부에 도착, 광복군이 된 청년 장준하. 그는 OSS 훈련을 받으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에 해방을 맞게 된다. 이후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과 함께 고국당을 밟은 그에겐 새로운 장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구의 피살, 분단, 6.25의 혼란 속에 그가 택한 것은 사상계. 사상계를 통해 이승만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권에겐 그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경찰에 연행되고 필자가 구속되는 등 정권의 압력이 이어졌지만 그는 펜을 꺾지 않았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는 박정희 정권과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고 부패 언론인으로 물려 가사 차압을 당하기도 한다. 월간지 사상계의 발행인 장준하. 그러나 오히려 그의 활동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1962년 막사이사이 언론상을 통해 그의 활동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이 상을 받았지만 국내 현실은 암담했다.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 사상계는 활로를 차단당한다. 그리고 비상계엄령 하에 장준하는 도망자가 된다. 잡히고 나오고 나오면 다시 싸워 연행되길 무려 9차례. 유신체제에 맞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징역 15년을 언도받고 투옥되기까지 그는 권력의 정면으로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 75년 옥중에서 병이 깊어 형집행으로 정지되어 풀려나지만 그는 등산 중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좀 환하고 하얗고 말이죠. 잘생기셨죠. 역시 그 용기야 뭐 대단한 거죠. 두려운 게 없는 분이었으니까. 절대로 뭐 불의하고는 타협을 안 하시는 사람이니까 자기 주관 그대로, 자기 주장 그대로. 그리고 딴 건 물론 가정보다도 나라, 또 백성, 국민들.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긴 재산은 20만 원짜리 사글세빵 하나 하고 쌀 한 맥박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겼어. 장준하.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자손들에게 누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시대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 한평생 뜨겁게 살다간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었다.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올해로 벌써 28년째입니다. 지난번 저희 생방송 화제 집중에서 의문사 진상위원회를 다녀왔을 때요. 조사위원들이 아쉬움이 제일 큰 사건이었다 하고 꼽은 것이 바로 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였거든요. 네. 1975년 8월에 경기도 그 포천에 있는 약사봉이라는 데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만은 아직 그 분의 장정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네. 고인의 뜻을 받든 젊은이들의 이 뜨거운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0박 11일 구국장정 6천리 길을 떠난 젊은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서주공항 50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장정길에 올랐다. 6,000리에 이르는 대장정에는 목적도 바람도 다양했다. 제가 이번에 졸업하거든요. 꼭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북경에서 한국어 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악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60년) 전 청년 장준하가 갔던 그 길을 어깨 겹고 뜬 뭉친 젊은이들이 뒷따르려 한다. 이제 그들에게는 저만의 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대장정은 중국 서주에서 시작됐다. 장준하가 처음 탈출을 감행한 스카다 부대에 있던 서주에서 인천, 남양, 의창을 거쳐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까지 그 후로도 장정은 이어졌는데 첫 방문지는 스카다 부대. 44년 1월 일본군에 의해 징집된 장준하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계속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7월 7일 날 이따 이제 다시 좀 강조를 할 때지만 7월 7일 날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계속 도망가서 58년이 지났지만 아직 부대 내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과연 탈출을 감행한 장준하 일행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강줄기역. 난데없는 빨간 보자기의 돗자리까지 그리고 대원들의 손길이 부산해졌다. 신기할 것도 없는 구경거리에 죄다 모인 마을 주민들. 대체 무슨 일인가? 이들이 준비한 건 제사상. 이곳은 도망치던 장준하 일행이 쉬어갔던 독립의 감격이 어린 곳. 되풀이되는 한국인의 방문에 마을 사람들의 환영식을 낳은 것이다. 我们大吴镇人民政府，大吴镇，大吴人民应该说对过去的历史，也很了解，希望这样的活动一代一代传下去。好，谢谢了。 자, 다음은 우리 여기 장준하 선생이 적의 광복을 위해서 마지막 큰 결심을 했던 이 블로어에서 그분들을 위한 진원제를 거행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온 제수들로 상을 차리고 대원들은 진원제를 시작했다. 엄한 사성과 함께 한빛을 이겨내려온 간군의 자손들 어깨를 견고 우리 어린 반세기 것들을 전 키워준 태극기를 처음 그려 걸고 목매어 애국가를 불렀던 이들을 위해 대원들의 긴 기도가 이어졌다. 생명을 건 탈출 끝에 애국가를 부르는 감격이라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속엔 그토록 많은 희생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큰 소리로 애국가 부르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선조들의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아지 않았나. 다음 날 아침 대원들의 표정은 한결 진지해졌다. 이날은 임천에 도착 한국 광복군 훈련반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1940년에 드디어 우리 광복군이 창설하게 되죠. 광복군 창설은 1940년입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사람도 만났다. 당시 광복군을 가르친 국민당 간부의 아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당시 광복군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무력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조국 해방을 당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광복군에 지원한 장준하. 그러나 졸업까지 묵총 한자로 만져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다.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달리려 동료들과 함께 뜻을 모아 문집 등불을 펴낸다.
머나먼 남의 땅에서 육천리를 걸으며 느꼈을 막막함.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장정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리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육천리 길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데. 나도 물티슈 줘. 화장실 어때요? 예, 화장실 좋아요. 들어오세요. 멋집니다. 저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내 찍을 상태는 아닌 것 뭘 같아. 찍어요, 찍기는. 튀일까봐 겁나던데. 냄새도 안 나고. 겨울이라서 뭐 다행이지. 여름이라서. 여자하고. 들어가시죠. 여자 아무도 없어요. 이쯤이야 그 옛날 행군과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육천리길 가장 불편한 게 이 화장실이라니. 그런데 정말 문이 없다. 힘든 게 어디 그뿐이랴. 며칠씩 이어지는 안개에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 이럴 때 흔들리는 차 안에 앉아 대여섯 시간을 오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람보다 먼저 지치는 건 바로 6대의 차량들. 멈춰선 차를 보고 또 보고 한 대를 고치고 나면 또 한 대가 말썽이다. 차가 우리가 올라오다가 이 턱에서 배기가스가 저기 그 가스 밸브 쪽이 부딪히면서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결국 차량을 포기하고 도보 행군이 이어졌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평안선 철도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장준 선생이 탈출하면서 넘었던 가장 힘든 그 고비로 탈출할 때 넘었던 그 철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군과 소리도 불러보고 선생님 일행이 너무 좋던데 좀 가보는 것만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떨려요. 일본군 점령지를 벗어나는 가장 위험한 기로 평안선 철도. 삼엄한 경계를 넘기 위해 밤을 이용해 감행한 생명을 건 작전. 과연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반세기 긴 시간이 흐른 듯 그때 그 서늘한 긴장을 목숨을 건 절박함을 잊을 수 있으랴. 철길 건널 때 진짜 좀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보기보다 그 철길이 되게 넓고 되게 많이 파여져 있더라고요. 아,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은 엎어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렇게 중국에서 맞는 네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대원들은 행군으로 또 하루를 맞는데 걸어가니까 조금은 그때 기분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네. 시작할게요. 시작! 아직도 육천리 길은 한참이지만 어느새 이들의 가슴 속엔 못난 조상이 뒤지 말고자 했던 선생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 만나보셨죠? 장준하 구국장정 육천리의 주인공, 그 대원들인데요.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애국가가 좀 이상하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는 이제 안희태 선생에 의해서 1945년에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된 그런 애국가고요. 그 이전에는 부르던 곡조가 한 10여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곡조를 저희가 이제 골라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191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아마 일제 식민자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국가도 잘 몰랐을 테고 태극기 모습도 잘 몰랐을 거거든요. 근데 이 장준하 선생 일행이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중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날의 그 애국가를 배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경에 도착해서 태극기가 올려지는 모습 보면서 요즘에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정말 눈물이 나면서 감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 오늘 그 감격의 현장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장준하 구국장정 육천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중국 의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중국 의창 부둣가. 육로 청정은 끝이 났다.
이제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으로 가기 위해선 험난한 백길을 건너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안에 출렁 있는 것은 설레임이다. 중경에 이제 가는 그 기분을 어땠을까? 아마 그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들에게는 아마 임정이 하나의 메시아였을 겁니다. 오아시스였을 겁니다. 그랬다. 장준하에게 중경은 꿈이었다. 식민지 조국의 아들로 태어난 27세 청년 장준하. 그에게 망명정부가 있는 중경이라는 도시는 그 자체로 꿈이요 희망이었다. 몇 시간이고 강물을 지켜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양자가. 항해가 시작됐다. 장정 엿새째. 지난 닷새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대원들에겐 모처럼의 휴식이다. 의청에서 중경까지 백길은 680km. 의청은 중경으로 가는 백길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당시 의청은 일본군 점령지, 장준하는 의청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장준하 일행은 험준한 하총령을 넘고 양자강 마지막 물길인 하동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서주에서 의창까지 육천리 대장정의 목적지 중경을 눈앞에 둔 지금 배 안에는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너무 기대돼요. 특히 이 성분을 알 수 없는 이 덩어리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덩어리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비단 중경 때문만은 아닌 모양이다. 간만에 먹게 된 라면 국물도 한몫 단단히 했다. 연기력이 좀 돼? 국물이? 근데 라면 맛이 어때? 끝내줘요. 한쪽에서는 독서가 한창이다. 장준하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길, 자수전 돌베개가 나침반이라면 나침반. 처음에는 그냥 볼 때는 그냥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의무감 비슷한 거에서 시작했었는데 와서 이렇게 일정을 따라서 쭉 돌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중경에 가면 그게 더 이렇게 최고로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중경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쾌속선을 타고도 한낮을 넘게 달려왔는데 다시 버스를 타고 온 만큼 더 가야 한단다. 대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 길을 장준하는 걸어서 갔을 것이다. 마을을 만나면 잠자리를 부탁했을 것이고 잠자리래야 헛간이나 우리가 전부였을 터인데 50년이 지난 지금 대원들도 홀아떨어졌다. 익숙치 않은 백길과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겼더니 체력이 바닥이다. 배랑 버스랑 다 해서 얼마나 탄 거예요? 지금 아침 9시부터 탄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8시니까 벌써 11시간째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많다. 많이 탔다. 이토록 힘든 길을 달려서 장준하가 중경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장정 7일째, 마침내 중경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 거리. 그러나 장정 대원들은 걸음이 바쁘다. 장준하가 그토록 그려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준하 일행이 중경에 도착한 것은 1945년 1월 31일. 임정을 찾아 대륙을 떠돈 지 반년 만의 일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왔던 그 길을 맨발로 집신으로 굶고 위험한 고비를 몇 번에 넘겨가면서 걸어서 6개월 동안 이곳에 도착했다고. 꿈에 그리던 임시정부 청사. 58년 전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장준하 일행을 맞이했던 이는 바로 김구 주석이었다. 도착을 해서 그날 밤에 다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기다려, 경례. 이미 식민지였던 조국에서 태어나 애국가를 불러보지 못했던 청년 장준하. 머나먼 이국 땅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애국가는 눈물의 노래였다.
반백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임정청사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8년 전 광복 50주년을 맞아 시행한 복원사업 덕분이다. 교과서 낡은 사진 속에서나 보던 임정청사를 둘러보는 젊은 청년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조국이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머리와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순간이다. 말로만 듣고 교과서로만 보던 임시정부가 와보니까 정말 신기하고요. 그때 그 고생하셨던 그 광복군들의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나 장준하의 장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좌우익이 통합된 임정은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진 당파간 싸움터였다. 결국 실망한 장준하 일행은 1945년 4월 27일 광복군 제2지대가 있는 서안으로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장준하의 길을 따라 서안으로 이동한 대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들이 있었다. 장준하 구국 장정대와 5년째 친교를 맺어오고 있는 섬서성 서안시 학생들이다. 청년 칭찬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한 장정 중에 대원들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유기. 장준하도 장정에서도 잠시 벗어나서 변화하는 중국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이클 잭슨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남학생은 급격히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중국의 현실이다. 좋은 공연을 선사받았으니 답례를 해야 할 터. 태권도 깨야 되는데 이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보세요. 한국 전통무예 태권도를 선보이려 했건만 주최 측에서 준비한 선판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행사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대표팀의 무용 공연이었고 흥겨운 노래와 웃음 속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한국 청년과 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정을 쌓아가는 이 아이들은 영락없는 20대. 이건 아마 핸드폰 줄인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은 거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주고받는 선물 속에 꼽히는 우정이라 중국인 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얼굴이 카펫만큼이나 붉게 상기되어 있다. 아니요, 많이 안 통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영어도 조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책자에 있는 간단한 말들도 쓰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막 우격다짐, 막 바디랭귀지.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에게 월드컵 기념 셔츠는 한국 대원들이 준비한 최고의 인기 선물이고 非常的有骨气，非常的爱国。我觉得中国青年应该好好学习。 반백년 전 한국과 중국은 항일이라는 이념 아래 한 배를 탔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념이 사라진 지금 양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청년 대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였다. 2003년 1월 22일 장정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서안 부곡진에 위치한 OSS 훈련장. 이 장소가 정확하게 광복군 제2지대가 있던 OSS 특공훈련장이야. 자, OSS는 일본 상륙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첩보대. 이곳에서 장준하 일행이 받은 OSS 훈련은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훈련이었다. 낙하산으로 일제치하 조선반도에 침투해 첩보 활동, 정보 송신, 군사시설 파괴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이른바 게릴라 전술. 특히 미군의 상륙 시 후방을 교란하여 국민 봉기를 일으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연합군이 한국 지역에 상륙할 때 국민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했던 거죠. 네. 그때는 퍽 심각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네. 머리도 길렀던 머리도 다 깎았고 참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받은 네. 훈련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나 3개월 뒤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그리고 이어진 바로 일본 천황의 상황은 항복 선언. 우리 OSS 훈련대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청천벽력의 사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써 우리 강토를 해방해서 독립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참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결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장준하가 해쳐온 대장정은 일단 여기서 끝났다. 그러나 그의 장정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됐다. 광복군에서 제2야 운동가로 다시 민주운동가로 새로운 고난의 길을 자청한 장준하. 그의 장정은 끝이 없었다. 장준하 선생님 그 당시에 비하면 저희가 되게 쉽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라도 이동하고, 그에 비하면 진짜 저희는 편하게 오는 건데 지금 며칠 됐다고 힘들어하고 이거 몇 바퀴 뛰었다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좀 많이 부끄럽고 좀 많이 겪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장정 나흘째 밤, 대원들은 서한을 뒤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 군부대에서 탈출해 임시정부가 있는 중경까지 장준하의 돌베개를 찾아 중원 6천리를 헤맨 장정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을 떠나는 이들의 가슴에 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대장정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아니야? 없어? 안 가나? 이건 타면 몇 시간이나 타게 돼요, 그럼? 9시간. 9시간이요? 네. 불편하지 않겠어요? 자고 재밌게 놀아야죠, 뭐. 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무겁지 않다는 사실이다. 발냄새가 많이 나요. 어? 발냄새 나요. 발냄새가 많이 나요? 네. 발냄새. 누구? 예. 안 해요.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다 똑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막 뛰고 그러기 때문에 뭐 특별히 누가 더 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사이 싫었으면 양말. 내가 먼저 발을 벗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빡빡한 일정에 지쳐 쓰러질 법도 하건만 대원들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서안부터 중경까지 열흘간의 지독한 육로 청정과 멀미나는 백길. 지나온 시간을 되새김질하기에 하룻밤은 너무 짧았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그 먼 길을 왔다는 생각에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나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했나? 추구한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돌아가는 걸음은 가볍지만 얻은 것이 너무 많아 가슴은 천근만근인 모양이다. 2003년 1월 25일 장정 마지막 날, 장준하 구국 장정 대원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코스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장준하 선생의 묘지를 참배하는 일. 그의 험난한 생을 함께 따라온 지금, 무덤 앞에 선 이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좀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앞으로 내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잡혔고요. 이런 조국을 위해 나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정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수영을 하느냐, 제 삶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저만의 그러니까 장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장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준하를 따라갔던 길은 끝났지만 이제 이들은 저만의 장정을 걸어가야 한다. 한동안 방향을 찾지 못해 헤맬 수도 있다.
때로는 돌아갈 수도, 때로는 지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은 평생 이들을 지켜줄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정에서 얻은 것은 사람이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등불들을 만났으니 이들의 장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